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고기 한번 들어보세요. 괜찮아요? 힘들죠? 말도 아예 하기 싫은가 봐요. 그지? 모든 게 만사가 귀찮아지는 시점이 돌아온 것 같아요. 이제 목적지가 얼마 안 남았어요. 그죠? 한 2, 3개월 남짓 남았을 텐데. 이 고비만 좀 잘 넘기도록 하세요. 그리고 지금부터는 너무 자기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자꾸 집착하려고 하지 말고요. 아는 것만 잘 챙겨가겠다는 생각으로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자신감이 계속 떨어지게 되거든요. 사실은 아는 것만 제대로 챙겨서 들어가더라도 합격해요. 근데 사람이 심보가 이상해요. 자꾸 자기 모르는 곳에 관심이 계속 간다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자신감의 결여로 직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마인드 컨트롤만 좀 잘 하시면 그동안 달려왔던 것만 잘 여러분이 컨트롤 하시면 합격하는 데 지장이 없을 거예요. 자, 좋습니다. 어제 아래만 더워가지고 막 그러고 있었는데 벌써 제가 옷차림이 바뀌었어요. 그죠? 반팔에서 긴 차림으로. 곧 시험이 얼마 안 남았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 제1회 모의고사 사례형 문제부터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약술 문제로 약술이란 뜻 선택형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칠판을 잠시 보실래요? 지금부터 여러분이 이제 사례 문제를 접하셨을 때 가장 이제 1순위 문제를 읽어 나가실 때 밑에 그 물어보는 문제부터 읽으세요. 실전에 가서는 밑에 물어보는 문제부터 읽고 본문으로 올라가라고요. 무슨 말이에요? 그래야 본문을 읽을 때 여러분이 빨리 파악이 되게 돼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처음에 밑에 있는 물어보는 지문부터 읽으세요. 이 지문을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본문으로 올라오셔가지고, 본문에서는 세 가지만 체크하라고 그랬어요. 그 첫 번째, 이제 그 주인공들을 체크하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체크해야 될 것이 이제 국민 쪽 하나, 그 다음 국가 쪽 하나, 이게 하나 체크되는 거고요. 그 다음 이제 헌법에서는 이제 이 국가 쪽에서 하는 공권력, 이게 뭔지를 빨리 찾으셔야 되고요. 이해가 되셨죠? 그 다음 세 번째 뭘 체크하셔야 되냐면 날짜. 헌법에서는 날짜가 중요해요. 숱하게 등장을 하기 때문에 이 날짜를 여러분이 체크를 하시라고.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그 다음 이제 여러분들, 당연히 이걸 통해 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끄집어내셔야 될 것이 사례 푸실 때, 이제 1순위는 당연히 뭐예요? 논점을 추출하셔야 돼요. 근데 논점을 항상 생각하셔야 될 게 여러분들 메인 논점, 역시 주된 논점이 있고 부수적 논점이 있기 때문에 그걸 파악하기 위해서 먼저 지문부터 읽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럼 지문에서 보면 뭘 물어보는지 답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 논점에서는 주된 논점하고 부수적 논점 이렇게 나누시라고. 그럼 배점은 여기에 훨씬 많이 갈 것이고요. 이 부수적 논점을 가사 놓쳤다 하더라도 대세에 지장은 없다고요. 그런데 이 주된 논점을 놓치게 되어버리면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주된 논점, 만약에 오늘 문제 같은 거 보시면 헌법소원 8가지 요건을 물었잖아요. 1번 문제가. 그럼 8가지 요건 안에서 주된 게 있고 부수적인 게 있다고요. 이 문제 안에서도. 그럼 이번 제가 출제할 때 8가지 논점 중에서 주된 논점으로 제가 꼬집은 건 보충성이라고. 이 형사관련법, 형사법령은 특이한 것들이 몇 가지가 들어있거든요. 그 부분을 제가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주된 논점이 이게서 8가지 중에서 이제 보충성이 핵심 논점이라고. 그럼 이 부분에 이제 배점이 가장 많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주된 논점이 되는 거고, 그다음 기타는 이제 부수적 논점이 될 거라고. 물론 이제 주된 논점이 1개일 수도 있고 2개일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이 파악이 되면은 이게 강약 조절이 되기 때문에 시간 배분을 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쓸데없는 것이 많은 게 있다고 해서 쭉 쓰잖아요. 써봤자 점수는 몇 점이 배점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실용성 측면에서 엄청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그걸 주목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논점이 추출됐다면 두 번째 하는 것이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 배치를 내시 배치. 이걸 제가 여러분들 규범의 단계 구조를 밟아야 된다. 이게 규범 단계.
단계 과정을 구조를 이렇게 제대로 밟아야 해요. 이게 체계가 안 맞으면 제가 이건 점수를 줄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있으니까 그 다음 이야기가 나올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것이 이제 일반론. 일반론에서는 이제 여러분들 어휘, 학설, 판례. 그 다음에 이제 항상 여러분들이 이 논점을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는 관련 근거 조문이죠. 근거 조문. 이런 것들이 이제 항상 체크가 되셔야 돼요. 그리고 판례는 한 2줄 정도 쓸 수, 2줄 정도 쓸 수 있도록 문장화해야 돼요, 문장. 판례는 이렇게 했다. 그런 성의 없이 답안 쓰면 채점하는 사람이 기분 나빠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판례는 한 2줄 정도 쓸 수 있도록 문장화 시키라고, 문장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예,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체크. 이게 이제 일반론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여러분 사안포섭. 이 사안포섭은 이제 여러분 알아서 하시라고. 이거 뭐 소설을 쓰든 뭐든 그럴듯하게 쓰면 되는 거예요. 글짓기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가행금지 원칙에 여러분 4가지 요건 설치하시고 포섭할 거 아니에요. 그 포섭할 때 알아서 포섭하라고. 이건 그냥 여러분이 내가 이거 포섭하고 있다는 것만 보여주라고. 물론 이제 이걸 이제 제대로 잘 쓴 친구들은 플러스 점수를 더 받아가지고 점수를 조금 더 올라갈 수 있겠지만 이것 때문에 당락이 크게 좌우되지는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가장 기본 포인트는 일단 논점이 추출 안 되면 게임 끝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규범 단계 구조를 제대로 밟아가느냐.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특히 공법이 그래요. 공법은 이제 실체법과 절차법이 아우러져 있다 보니까 이게 원래 이제 여러분들 절차법은 알고리즘이잖아요.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절차법은 항상 이렇게 돼요. 여기서 이렇게 가고 여기서 이렇게 가고 여기서 이게 안 돼? 이게 안 돼? 그럼 이쪽으로 가야지. 이쪽 안 돼? 이쪽. 이게 정해져 있다고요. 그래서 민사소송법이나 형사소송법이나 행정소송법이나 그 다음에 여러분들 헌법재판 이렇게 넘어오게 되면 절차법 단계로 넘어오게 되면은 이런 알고리즘을 밟아가기 때문에 이건 공부하기가 엄청 편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실체법은 각개전투라고요. 그래서 제가 실체법과 절차법이 공부하는 방법이 다르다고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욕심 같아서는 7법을 다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 지금 일목요연하게 이 법의 기본 체계를 이렇게 딱 잡아가지고 이게 공부하는 방법이 다르거든요. 아마 뭐 강의하시는 강사분들이 뭐 잘 설명을 하셨겠지만 어쨌든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7법을 접근하는 방법에 있어서 실체법과 절차법이 전혀 다르다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공법하고 또 사법의 공부 방법이 아예 다르고요. 그래서 크게 이렇게 교차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앞으로 사례 문제 풀어가실 때 이것들을 머리에 염두에 두고 풀어가라고요. 이해가 되죠? 네. 알고리즘이라는 게 뭐 특이한 게 아니고 자동 판매기가 알고리즘이잖아요. 이 버튼 누르면 이거 나오고 이거 누르면 이거 나오고 그게 알고리즘이죠. 뭐 딴 게 뭐 있어요. 컴퓨터 자체가 원래 알고리즘입니다. 자, 그러면 1회 모의고사 그 사례형 문제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1문인데 1문을 그림을 한번 그려봅시다. 항상 이제 국가 쪽하고 보세요. 1문에 이제 국가 쪽이 있고 국민은 2명이 등장을 해요. 그죠? 갑하고 을이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갑하고 그다음 을 이렇게 2명이 등장을 한다고요. 이해가 돼요? 그럼 항상 이게 국가 쪽에서는 뭘 하겠어요? 공권력 행사를 할 거라고요. 국가가 하는 공권력 행사는 여기서 뭐가 나와요? 법률이 나오잖아요. 공권력은 3명이잖아요. 입법, 사법, 행정. 3개잖아요. 그 중에 지금 입법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공권력 행사는 뭐죠? 군복 단속법이죠. 국가가 한 공권력 행사는 여기서 법률이고요. 그 법률이 거기에 보시면 군복 단속법이죠. 군복 단속법이고 그 군복 단속법 8조 2항하고 그 다음에 13조 1항 2호죠. 13조 1항 2호.
이게 심판 대상 규정이 되는 것이고, 일종의 이혼법률 심판으로 간다면 우리가 대상을 꼬집어라 할 때 이거 그렇게 쓰잖아요. 오늘 문제도 있었고요. 이게 공권력 행사고, 이것 때문에 이제 이 친구들의 기본권이 이 공권력 때문에 기본권이 지금 뭐 되겠어요? 제한되고 침해되겠죠, 그죠? 법을 만들었다는 건 국민의 기본권을 뭐 할 거라고? 제한하게 될 것이고, 이 제한의 한계를 벗어나게 되면 이건 침해다. 그죠? 그럼 이건 본안에서 묻는 거고, 지금 오늘은 이건 지금 뭘 묻고 있는 거예요? 소송 요건을 묻고 있는 문제잖아요. 이해가 돼요? 예, 그래서 이 침해 여부, 이건 본안이고요. 이건 본안의 문제고. 오케이? 항상 그건 구분하셔야 돼. 하여튼 공법에서는 소송 요건 문제인지 본안 문제인지 이거 구분 안 하고 문제 푸시면 안 돼요. 그걸 항상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예, 그런 다음에 이제 이 두 친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뭘 한 거죠? 68조 1항의 헌법소원을 청구한 거라고요. 헌법소원은 68조 1항의 헌법소원을 청구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물어본 것이 뭐예요? 첫 번째 물어본 것이 이 헌법소원 심판 청구는 적법한가 물어봤기 때문에 본안은 묻지 않았잖아요. 뭐만 묻는 거죠? 소송 요건만 묻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헌법소원의 적법 요건을 묻는 거예요. 적법한가 이렇게. 즉 쉽게 말해 소송 요건을 묻는 거죠. 소송 요건.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가벌은 이거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랑 똑같은 문제예요. 청구할 수 있기 위해서는 뭘 갖춰야 되죠? 소송 요건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묻는 스타일이 뭘 묻는지를 잘 체크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출석을 많이 하셨네요. 저는 좀 걱정하면서 왔는데, 이게 또 백면수동 하는 거 아닌가, 저 혼자 강의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걱정하면서 왔는데, 하여튼 체력 관리 잘 하세요. 지금부터는 체력 관리 제대로 못하면 1년 농사가 그냥 다 허투루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제 한절기가 돼가지고, 저도 이제 약을 먹고 지금 강의하고 있거든요. 비염 때문에. 안 그러면 이게 뭐 하염없이 흘러내리기 때문에. 지금 마스크 쓴 친구들이 비염이 있는 친구들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한데, 어쨌든 지금 지하철 타고 오니까 막 콜콜거리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자, 좋습니다. 그래서 적법한 거 물었으니까 총 몇 가지 물어보는 거죠? 8가지. 이 8가지를 이제 적시하는 겁니다. 배점이 몇 점이죠, 지금? 40점이나 배점 됐을 땐 다 검토해야 돼요. 저번에 한번 제가 얘기했었죠. 이 배점이 많으면 많을수록 8가지를 다 개별적으로 검토하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이 8가지를 개별적으로 검토하면 돼요. 그게 이제 첫 번째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1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물어본 건 뭐냐면은 이제 가정을 하면서 물어본 겁니다. 두 번째 보시면 갑이 먼저 헌법재판소법 68조 제2항의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여 계속 중인데도 그럼 먼저 뭘 제기했다고 가정하는 거죠? 68조 2항이 먼저 제기. 왜냐면 68조 2항이 충분히 가능한 게 뭐죠? 우리 68조 2항 만약에 지금 이 갑 같은 경우는 기소가 됐잖아요. 이미. 보면 갑은 이미 기소가 된 상태죠. 기소가 된 상태라는 게 뭐예요? 이미 기소돼서 법정에 설 수 있게 되는 거니까 그때 이 친구는 뭐 할 수 있죠? 위헌법률 심판 재청 신청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 친구는 지금 기소가 된 상태니까 기소가 돼서 만약에 이제 형사 소송으로 이게 행사소송이 계속되어 있다는 전제하에 갑은 뭐 할 수 있죠? 위헌법률 심판 재청 신청하고 그럼 재청 신청해가지고 이거 신청했는데 법원이 안 받아주면 어디로 가는 거죠? 68조 2항으로 가는 거죠.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형벌조항이잖아요. 지금 형벌조항 같은 경우는 직접성이 인정되는데 큰 문제가 없거든. 그럼 직접성이 있으니까 뭐로 갈 수도 있죠? 68조 1항으로 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 갑 같은 경우는 기소가 된 마당이니까 이제 형사소송이 뭐 될 수 있죠? 계속되고 있으면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위헌법률 심판 재청 신청해서 어디로 갈 수 있죠? 안 받아주면 68조 2항. 그래서 이 두 개가 다 가능할 수 있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럴 경우에 지금 이것이 먼저 제기됐다. 이게 1번이고, 만약에 이게 1번이고, 이게 2번으로 갔다. 이게 되겠냐는 거죠. 아직 소송이 끝나지 않은 마당에 또 비슷한 걸 또 청구하는 거잖아요. 이게 뭐예요? 중복의 소잖아요. 중복소. 이것은 중복 청구가 되겠죠.
그게 되겠냐 안 되겠냐. 그럼 중복 청구인가 아닌가는 이게 기본적으로 뭐가 되면 이미 소송 형태, 소송물이 같은 형태가 되어버리면 같은 소가 돼 두 번을 하면 안 되잖아요. 뒤에 소는 중복 소가 해서 그냥 없애버린다고. 그런데 헌법에서 중요한 건 68조 1항하고 68조 2항은 스타일이 전혀 다르다는 게 우리 헌법재판소의 입장이잖아요. 전혀 다른 사건이니까 중복의 소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일사부재의 원칙에도 반하지 않고. 그걸 물어본 게 두 번째. 그래서 지금 이게 먼저 된 마당에 두 번째로 이걸 갈 수 있겠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중복 청구인가. 이걸 좀 물어본 것이 두 번째.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지. 가명하여 이건 제 핸드북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정리해놨을 겁니다. 68조 1항과 뭐의 관계? 2항의 관계에 대해서. 그걸 물어본 것이 이제 지금 제 1문에서 두 개의 논점을 물어본 겁니다. 가명하여 여기까지. 그래서 계속 지금부터 여러분 신경 쓰셔야 될 건 이제 실전이거든요. 지금부터는 완전 실전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왜 실전 장소에 들어갔을 때 아까 제가 한 10분 정도 이야기했던 부분이 있잖아요. 사례를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바라보는 거. 그걸 항상 가슴속에 염두에 두시라고요. 두고 실전에 가서 형광펜 딱 들고 들어가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라고. 누가 누구에게 행정법에서는 기본적으로 국가가 하는 행정작용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헌법에서는 국가가 하는 행정작용이 무슨 성격인가는 그건 검토할 필요가 없잖아요. 주어져 있으니까.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 가벌의 기본권이 뭐냐, 여기서 문제된다고. 이거 소송 요건에서도 기본권 침해될 수 있는 가능성을 써야 되잖아요. 그럼 어떤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언급해야 되거든, 소송 요건에서. 실제 침해된 자는 어디 가서 하는 거고? 본원에서 따지는 거고요. 그럼 여기서 이 공권력 때문에 갑의 어떤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어? 이 친구는 지금 유사군복 팔아서 먹고 사는 친구죠, 이거는. 이 친구는 그거 갖고 먹고 사는 게 아니라 그냥 한 번 소지했다가 그냥 넘기고 올 친구지. 그러니까 이 갑은 직업의 자유가 문제될 수 있는 거예요. 직업의 자유. 그다음 어른 직업이라고 볼 수는 없죠. 한 번 하는 게 뭔 직업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군복 팔아서 짭짤하게 한 번 그냥 챙기고 싶은 내 행동을 왜 제약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같은 경우 일반적 행동자. 모르면 그냥 일반적 행동이야. 하고 싶은 거 못하게 하니까. 일반적 행동자. 이 두 가지가 이제 문제가 있어요. 이러면 이제 답 다 쓴 거예요. 이제. 그 다음 뭐 8가지 요건 일반으로 적시하시고 하나하나 검토해서 들어가면 되는 거라고. 이거는 판례를 알고 있으면 그냥 쓰기가 편해지게 될 것이고요. 이게 중복 청구 문제는. 그렇게 두 가지 쓰시면 된다. 됐나요? 좋습니다. 힘드시겠지만 조금만 참아요. 저도 지금 찬물 떠놓고 빌고 있어요. 여러분 잘 되기를 엄청 빌고 있는데 그래야 내년에 와인을 받을 거 아니요. 저도 1년 농사를 제대로 지어야 될 거 아니요. 그쵸? 사람이 일을 하고 나면 보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람이라고. 제 보람. 오케이? 그리고 올해 추석 때 여러분들 한 5일 정도 텀이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이 좀 미비한 과목들 좀 보완을 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집에 가지 말고요. 무조건 어디 독서실에도 가가지고 공부하시라고. 집에 가봤자 좋은 소리 못 들어. 오케이? 그러니까 독실을 가가지고 여러분이 그동안 좀 미비된 과목들이 있는 걸 좀 보완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세요. 오케이? 그러다가 이제 공부 안 되고 막히고 하면 저한테 전화하시고요. 가시집에 가서 같이 공부하면 되니까. 알겠지? 네, 좋습니다. 자, 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 다 푼 거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 한번 볼게요. 자, 먼저 참조 조문을 잠시 한번 보실래요? 그 참조 조문에 보시면 그 군복 단속법 있죠. 줄여가지고. 군복 단속법에 보시면 그 8조 보실래요? 8조에 보시면 군복 등의 제조 판매 금지라고 되어 있죠. 그 8조 2항을 체크하시고요. 2항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보세요. 누구든지 유사 군복을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지 마라. 그죠? 아예 국민들에게 의무를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13조 1항을 한번 보실래요? 벌칙이 나오죠. 벌칙에 보시면 그 13조 1항 이후에 뭐라고 되어 있죠? 8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그죠? 그럼 범죄 구성 요건은 어디에 들어가 있죠? 8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8조 2항에 들어가 있고 형벌은 어디에 들어있죠? 13조에 들어가 있는 거죠. 이렇게 범죄 구성 요건과 형벌을 가하는 조항이 이렇게 분리되어 있잖아요. 이럴 경우에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죠? 예.
뭐는 직접성이 부인되죠? 이 형벌조항 이 자체는 직접성이 부인되죠. 이 자체가 너무 체계상 문제가 없다는 이상 전제하에서는 아시겠죠? 예, 그래서 형벌 관련해가 이렇게 되어 있을 땐 직접성은 크게 문제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번 문제는 직접성이 문제가 아니고 보충성에서 특이한 법리가 있다고요. 우리 헌법재판소가 그걸 아는지 물어보려고 출제한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을 거고요. 됐나요? 자, 그러면 밑에 그 뭐 유사군복의 범위 이건 참고로 보시기 바라고요. 그 시행규칙은 여기서 핵심 조문은 8조 2항하고 그다음 13조 1항 2호. 요게 이제 이 문제가 되고 있는 사안이에요. 그죠? 뭐 어차피 그 설문에 주어져 놨잖아요, 제가. 주어져 놨으니까. 그래서 그 제 1문에서 형광펜을 딱딱 칠하세요.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세요. 갑을 딱 체크하시고, 갑. 그다음 첫 번째 줄에 그 유사군복 등의 의복 판매하는 노점상. 그러니까 이 친구는 직업의 자유가 문제되겠다는 걸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반면에 이제 을 체크하시면 을은 뭐라고 되는지 보세요. 친구 갑으로부터 구매한 유사군복을 이례적 단발적. 그러니까 이건 직업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지 하고 싶은 걸 못하게 하니까 이건 뭐다? 일반적 행동 자유겠다. 모르면 그쪽으로 가시라고. 그걸 일단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문제가 삼고 있는 게 있죠. 그게 이제 주어진 것이 그 군복단속법 8조 2항, 그 다음 13조 1항 제2호가 위헌이라고 생각하면서, 예, 바로 어디로 갔죠? 68조 1항에 한 헌법 심판. 그리고 이 친구 갑은 다시 위로 올라오셔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보면 기소되었다고 되어 있죠. 그 기소 부분을 체크하셔야 돼요. 기소됐다는 거. 이 부분이 만들어내는 슬픔이 있다고요. 그걸 좀 있으면 보시게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설문일에 대해서 그럼 대충 문제가 뭘 묻는지는 답은 잡혔죠. 그죠? 그럼 첫 번째 문제부터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자, 논점에 정리되어 있죠? 자, 헌법재판소법 68조 제1항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적법하려면 당연히 적법 요건 8가지를 충족해야 되겠다고 써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그 중에 여기 주된 논점이 뭐라고 제가 밝혀놓은 거죠? 보충성. 이게 주된 논점이라는 걸 제가 제시를 한 거라고요. 자, 어쨌든 배점이 40점이다 보니까 이제 논점 하나하나, 8가지 논점을 하나하나 다 쓰셔야 돼요. 쓰되 이제 어디에 더 많은 양을 배분할지가 이제 강약 조절의 문제고 그게 주된 논점이 되게 되는 겁니다. 가면 여기까지. 자, 그럼 두 번째 목차에 보시면 헌법재판소법 68조 1항 헌법소원 심판 청구의 적법. 이게 일반론이죠. 일반론을 이렇게 적시하고 그 다음 이걸 하나하나 뜯어가지고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본 것이 3번 목차입니다. 그래서 적법 요건 충족 여부 해가지고 먼저 첫 번째 뭐 청구인 능력. 청구인 능력은 이거는 기본권 주체성. 그리고 기본권 파트에서 기본권 주체성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죠? 근데 과거는 어차피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고 외국인이라면 또 문제가 될 건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또 법인도 아니고 뭐죠? 자연인이기 때문에 청구인 능력은 큰 논점거리가 되지가 못한다고. 그러니까 간단히 처리하는 거라고. 오시죠? 그러니까 청구인 능력이 논점거리가 되는 건 아시죠? 여러분 외국인이라든지 법인이라든지 그다음 뭐 공공기관이나 국가 기관들 이런 친구들이 등장인물로 나올 때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식화되어 있는 거니까 여러분이 항상 어쨌든 칠법이 다 그래요. 어차피 뭐 사례 문제라는 게 숨은 그림 찾기니까.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 일반론 간단히 쓰시고요. 이것도 제가 간단히 처리한 이유는 아시겠죠? 뭐 어차피 여러분들 뭐 이 공권력 행사에는 당연히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입법, 그 다음 행정, 사법 다 들어오잖아요. 다만 여기서 이제 법처럼 생겼지만 논란거리가 되는 것들이 나오면 그건 중요한 논점이 되죠. 대표적인 행정규칙 같은 이런 것들, 행정규칙 같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돼요. 그 다음 이 행정에서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들 비권력적 사실행, 이사 이런 게 있네요. 이 비권력적 사실의 가장 대표적인 건 뭐예요? 행정지도라든지 이런 거. 행정지도 같은 거. 이게 과연 공권력 행사냐 이런 것들이 논점거리가 돼요. 그 다음 또 하나 여러분들 행정조사. 이 행정조사 같은 경우에 강제조사는 이건 뭐가 있죠? 이건
처분성이 검증되고 공권 행사가 될 가능성이 높지만 그렇지 않은 행정조사는 이제 문제거리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예. 그래서 원래 이 행정규칙도 여기 행정이죠, 사실은. 행정부에서 하는 거니까. 근데 어쨌든 이 행정규칙은 될 수도 있고 뭐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게 논점이 되는 거예요. 이런 특이한 것들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큰 논점거리가 될 수가 없는 거라고. 그게 여러분이 딱 기본적으로 저장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아, 요건 논점이 되겠다. 중요한 논점. 이거 안 되겠다. 이게 딱딱 각이 잡히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네, 좋습니다. 그걸 제가 간단히 언급한 거니까. 그래서 줄처리 쭉 해놨잖아요. 그냥. 그 답 쓴 거 보면.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보시면 이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의 침해 가능성. 침해됐냐는 어디서 따진다고요? 본안에서 따지는 거고요. 침해됐냐 아니냐는 이제 본안에서 따질 때 대표적으로 침해 여부 따지는 건 가행금지 원칙이 되겠지 뭐. 특단의 경우 아니상. 근데 이거는 이제 소송 요건 단계에서는 도대체 네 말만 가지고도 이것 때문에 어떤 기본권이 영향을 받느냐 그것만 적시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나의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가능성이 있는 거고 진짜 이게 침해됐냐는 어디 가서 따지면 된다고? 본안에서 따지는 거예요. 그럼 문제를 만약 여기서 갑의 이 군복단속법 때문에 갑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느냐 이렇게 물어봤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한되는 기본권이 뭐라는 거? 직업의 자유라는 걸 적시하시고 그다음 기본권 제한의 한계와 관련해서 여기서 뭐? 가행금지 원칙. 즉 직업이니까 직업의 단계 이름. 그런 걸 써가지고 검토하는 거라고. 그래요. 됐지? 아, 지금 아마 약간 적응이 안 될 거예요. 여러분, 어제까지 지금 형사법 끝났지? 그러니까 다시 이제 공법으로 이게 채널을 지금 돌리기가 만만치 않을 거예요. 오늘은 아마 좀 슬픈 날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 답안지에 아마 상당히 삶의 애환이 묻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어떤 어제 그 경찰 쪽에 있으신 현직 부분을 제가 강의하시는데 그 부분들한테 모의고사를 한번 출제를 해서 한번 제출해 보라고 그랬더니 그 밑에다가 자기 슬픔을 막 적어놨더라고요.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 맞는지 회의가 든다고 막 그렇게 적어놓으신 분도 있고 재밌더라고. 길거리 가다 보면 가끔 경찰분들이 막 인사를 해요, 저한테. 제 강의 들으신 분들 인사하고 막 그러시는데 재밌더라고. 자, 좋습니다. 이까지 이해하셨죠? 예, 그래서 거기 세 번째 문자에 보시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 침해 가능성에서 거기서 두 가지를 제시했잖아요, 그죠? 예, 갑은 직업, 그다음 을은 일반적 행동, 그 두 가지만 이제 제시를 한 거고요. 그다음 기본권 침해의 자기 관련성, 현재성 이것도 크게 문제 안 되는데 특히 을은 약간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을. 뭐 갑은 크게 문제 안 지금 모두 터지고 있고요, 그죠? 자기가 얻어 터지고 있으니까 크게 문제 안 되는데 을은 아직 얻어 터지지는 않았죠. 그런데 어차피 소지하면 얻어 터지게끔 이미 예정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 여러분 상황 성숙이 충분히 될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그걸 소개를 한 거고. 됐죠? 그 다음 이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은 이건 형벌조항에 관한 직접성은 이번 공부 많이 하셨잖아요. 그죠? 예, 범죄 구성 요건하고 그 다음 이제 처벌이 이렇게 분리되어 있을 때 어느 부분이 직접성이 인정이 되는 거죠? 앞부분. 범죄 구성 요건 부분이 직접성이 인정되는 거고 그 다음 뒷부분은 체계 정당성에 어긋났다든지 뭐 그런 특단의 경우 아닌 이상은 직접성이 탈락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슬퍼지는 게 아니라 범죄 구성 요건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니까 그거 체크해 두시고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보충성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여기 이제 별표를 해 두셔야 돼요. 이 문제 핵심은 이것 때문에 출제한 겁니다. 자, 보충성 일반론 쭉 쓰시고요. 여기 이제 동그라미 2번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 형벌 조항일 때 이 보충성 관련해서 특이한 게 있다는 걸 잘 아셔야 됩니다. 판례가 계속 설치하고 있기 때문에 잘 봐두셔야 돼요. 자, 그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형벌 조항의 경우 국민이 그 형벌 조항을 위반하기 전에다가 체크하시고. 그 체크해놓고 같이 읽어볼게요. 그 형벌 조항을 실제로 위반하여 재판을 통한 형벌 부과를 받게 되는 위험을 감수할 것을 국민에게 요구할 수 없다. 이거 비슷한 말이 어디에도 써요. 직접성에도 비슷하게 쓰잖아요. 근데 직접성과 보충성은 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헌법재판소는요,
이걸 보충성에서 언급해야 될 걸 직접성에 언급하는 경우도 있고 왔다 갔다 합니다. 어차피 다 대상 적격의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대상 적격이 뭐라고 그랬죠? 세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하고 그다음 뭐 보충성, 그다음 뭐 직접성. 다 뭐의 문제라고? 대상 적격의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다 헌법재판소가 지금 다툴 거리냐 아니냐 이거죠. 그럼 다툴 거리가 아니라면 어디 가라는 거예요? 일반 법원에 가서 다투든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일반 법원에서 거쳐서 오든지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같은 거라니까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서 다루느냐 크게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이건 우리 헌법재판소가 약간 아니 어쨌든 됐고요. 자, 제가 보기 그렇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위반하기 전이라면 그 형벌조항을 실제로 위반하여 재판을 통한 형벌 부과받게 된다는 위험을 감수할 걸 국민에게 요구할 수 없다는 점에서 그 형벌조항을 위반하였으나 그 다음 체크하세요. 기소되기 전. 그래서 아까 제가 그 갑은 기소됐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왜 체크해야 하는지를 이걸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기소되기 전이라면 재판 과정에서 그 형벌조항이 위헌 여부에 관한 판단을 구할 수 없죠. 왜? 우리가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려면 일단 기소돼서 형사법정에 뭐다? 계속돼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기소되기 전에 아직 계속되기 전이니까 그 형벌을 국민이 컨트롤할 가능, 쉽게 말해서 그 형벌에 대해서 문제 삼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가 없죠.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그러니까 여러분, 위반하기 전 체크하고 아까 뭐 기소 전, 이 단계에서는 이 형벌에 대해서 국민이 미리 딴 구제 방법을 거쳐서 다툴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라고. 요구할 수가 없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뭐에 대한 예외를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보충성에 대한 예외이기도 하고 사실은 아까 또 뭐다? 직접성의 예외일 수도 있는 거라고. 그리고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 이제 없지만 돼 있죠. 그 형벌조항을 위반하여 기소된 후, 이걸 체크하시라고. 기소된 후가 되면 이제 어떻게 돼요? 이 친구는 자기 문제 삼고 싶은 형벌에 대해서 컨트롤할 수 있는 길이 트이죠. 기소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제 형사법정이 열리잖아요. 그럼 뭐 열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재판이 전제돼 있죠. 계속돼 있잖아요. 계속돼 있으니까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할 수 있겠죠. 그럼 거기 가서 뭘 다투라고 그냥? 형벌에 대해서 컨트롤 하라는 거예요. 바로 어디로 오지 말고 68조 1항으로 오지 말고. 그럼 어디서 컨트롤하라고? 68조 2항이든 그 다음 아니면 위헌법률 심판이든 그렇게 해서 컨트롤하는 거예요. 68조 1항으로 못 와요. 이게 그 다음 문제와도 연결이 돼요. 이 문제와도. 이거 중복 청구와도 연결이 돼요. 그걸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그 기소 후라고 그걸 체크하세요. 후에는 재판 과정에서 그 형벌조항이 법률인 경우에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 받아주면 그렇게 합니다. 안 받으면 68조 2항이 되겠지. 그 다음 뭐 이게 바로 이제 뭐 명령 규칙이라면 그때는 뭐 법원에서 바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구제받으라는 거예요. 바로 어디로 오지 말고 헌법재판소로 오지 말고 68조 1항으로 오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럼 정리하면 우리 판례 논리를 정리하면 형벌 관련해가지고 형벌 관련해서는 기소 전인지 기소 후인지가 중요해요. 이게 기소 전일 때는 바로 어디로 오면 된다고 68조 1항으로 오면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직접성도 충족되고 그다음 뭐 보충성도 충족이 되는 거라고. 오케이. 근데 기소 후가 돼버리면은 어디서 탈락시켜도 돼요. 직접성에서 탈락시킬 여지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엔 직접성은 그냥 충족시키고 어디서 탈락시키라고? 보충성에서 탈락시키는. 딴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까지 감이 와요, 여기까지. 그러면 이 사례에서 누는 보충성에서 탈락되겠어요? 이 판례 논리로 따라가면 갑은 탈락되는 거라고. 기소됐잖아요, 이미. 근데 어른 아직 기소 전이지.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른 보충성까지 다 갖추게 되는 거예요. 근데 갑은 보충성을 갖추지 못하게 될 거라고. 이거 물어보려고 출제한 거예요. 알겠죠? 이게 이제 핵심 논점이 되게 될 테니까. 자, 그렇게 해서 처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권리보호 이익은 크게 문제될 만한 게 없어요. 권리보호 이익은 뭐예요? 이 헌법소원에서 인용됐다고 했을 때 과연 너한테 도움되는 거? 도움되지. 당연히 이 친구는 둘 다 처벌받지 않을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그 다음 이제 청구기간에서도 조심하시네. 이 청구기간 이번 기회에 이 형벌 관련한 청구기간을 하나 신경을 써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법령 소원의 경우에는 우리 청구기간 기산점이 두 개잖아요. 이 시행과 동시에 바로 침해가 되는, 시행과 동시에 되는 경우가 있고, 시행되고 난 후에 문제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형벌 같은 경우는 다 이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형벌 관련된. 그럼 언제 그러면 실질적으로 기본권 침해가 현실화되는가?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인데, 형벌은 두 가지를 딱 기억하셔야 돼요. 자, 거기에 보시면 청구기간에서 같이 한번 볼게요. 법률이 시행된 후죠. 시행과 동시에 되는 게 아니에요. 형벌 같은 경우는. 법률 시행된 후 법률에 해당하는 사유. 그 법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이럴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을 안 날. 그럼 사유 발생이 뭐냐면 형사 관련해서는 뭐가 사유 발생이 되는 거냐면 검사가 공소 제기하는 거. 그게 사유 발생이 돼요. 그래가지고 공소장이 날아오잖아요, 집으로. 날아올 때 그때 안날이 되는 거. 그걸 잘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거기 보면 안날로부터 90주 해야 되는데 형사법 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한 시점 체크하죠. 하나, 둘, 셋, 네 번째 후반부터 형사법 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한 시점은 청구인의 행위가 당해 법령 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발생한 시점. 줄이면 결국 뭐냐면 공소 제기한 시점. 그걸 딱 적어요. 그게 있은 날이죠. 쉽게 말하면. 그럼 안날은 언제냐? 공소장 부분을 송달받은 날. 그날이 안날이 돼요. 그거 잘 기억해 두세요. 이해가 돼요? 네. 그러면 잠깐 어른 아직 공소 제기도 안 됐죠. 그러니까 이거는 제소기간 도과될 수가 없는 거예요. 감이와 여기까지? 예. 그럼 갑은 송달 받았다고 한다면 그날부터 며칠이네? 90일. 못 받았다 하더라도 공소 제기된 날로부터 몇 년? 1년. 그렇게 딱 카운트하라고. 이거는 지금 날짜가 안에 설문에 정확히 안 주어져 있죠. 만약 안 주어져 있으면 그냥 이렇게 가정하고 끝내버리면 돼요. 근데 어쨌든 어려운 문제될 게 없다는 거죠, 전혀.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변호사 관계주의는 뭐 집에 가서 동시에 읽으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결론 맺으면 결국 갑은 뭐 때문에 탈락된다? 나머지는 충족될 건데 보충성 때문에 탈락되고 어른 다 충족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결론 맺죠. 이해가 돼요, 여기까지?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인데, 두 번째 문제는 여러분 제 핸드북 들고 오라고 했죠? 그치, 핸드북 들고 오라고 해놨을 텐데. 그 188페이지 한번 펴봐. 핸드북 188페이지. 그 학습 가이드 있어요. 188페이지에. 학습 가이드 한번 읽어보세요. 그 첫 번째 줄 후반부에 형광펜 딱 칠해주세요. 심판 청구의 유형이 상이하므로 두 사건이 동일한 사건이 아니라. 188페이지 찾았어요? 그 학습 가이드 있잖아요. 최고에. 그 부분 최고. 그 다음 보세요. 뭐라 하는지. 그 다음 줄. 두 번째 줄에. 참고로부터 보세요. 갑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후에 또다시 헌법소원. 그럼 헌법소원이 하나는 68조 1항이 되고 하나는 뭐가 되겠어? 68조 2항이 되겠죠. 그럴 경우에 이런 중복 청구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미 한 사건이 끝나고 난 이후에 또 제기하면 그건 뭐가 된다고? 일사 부재리 원칙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건 지금 끝났다는 사건이 아니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의 문제라고? 중복 청구 금지 문제가 될 거예요. 감이와 여기까지. 예. 그래서 이 학습 가이드에 보면 여러분 공부하기 편하게 만들어놨잖아요. 이런 핸드북을 본 적은 처음 있죠. 아니, 제가 이거 만들 때 그냥 만든 게 아니고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여주려고 그렇게 적어놓은 겁니다. 아시겠어요? 예, 활용을 잘 하시라고. 그거 알면 이 문제는 쉽게 풀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 간단히 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그래서 그 집에 가서 복습하실 때 이 188페이지를 활용해서 다시 한번 눈여겨봐두세요.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오시면은 해설 부분만 간단히 살펴볼게요. 그 논점의 정리 한번 볼게요. 헌법재판소법 68조 제2항의 헌법소원 비판을 청구한 후에
그 다음 또 68조 1항을 또 청구할 수 있겠냐 이 문제잖아요. 그죠? 만약에 게임 끝나고 난 이후에 했다면 그거는 뭐 일사부재리 문제가 되는 거고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중복 청구 문제가 되는 거고. 그럼 두 번째 목차에서 이제 중복 청구 금지 일반론을 간단히 쓰시라고. 어차피 중복 청구 금지는 헌법재판소법에 없어요. 없으면 우리는 뭘 준용하도록 되어 있죠? 민사소송법 준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아마 선택형 문제 풀면서 보시게 될 겁니다. 뭐 준용 규정 문제. 40조인가 아마 헌법재판소 40조에 그 준용 규정이 있잖아요. 그것도 선택형 지문으로 자주 나와요. 그걸 이제 잘 체크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그걸 갖고 쭉 써내려가시면 돼요. 일반론은. 알겠어요. 거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은 그 중복 청구가 되기 위한 요건이 뭔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패러그래프에서 밑에서부터 두 번째부터 체크하시면 돼요. 그 중복 청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청구인, 심판 대상, 심판 유형이 동일해야 돼요. 그럼 여기서 뭐가 탈락되죠? 이 문제에서는 심판 유형이 동일하지 않다고 하는 게 우리 헌법재판소 입장이잖아요. 68조 1항이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소송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청구가 안 된 거죠? 중복 청구가 될 수 없죠. 그러니까 또 하더라도 관계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나게 될 거라고. 알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아까 이 부분. 아까 제가 우리 헌법재판소가 아까 뭘 못한다고 해놨었죠? 아까 방금 우리 보충성 관련해 했었을 때 기소가 되고 난 이후에 다시 뭘 이용할 수 없다고요? 68조 1항은 이용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왜? 뭐에 반하기 때문에? 보충성에 반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이게 언급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 포섭한 거 볼게요. 사안 해결해서. 자, 헌법재판소법 68조 제2항의 헌법소원과 또 헌법 68조 1항의 헌법소원의 심판 청구 유형이 다르죠. 그 부분이 핵심이에요. 다르기 때문에 중복 청구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여기까지는. 그런데부터 보세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헌법재판소는 형벌조항을 위반하여 줄 쫙 끄세요. 기소된 후에는 헌법재판소법 68조 1항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건 중복의 청구 문제가 아니고요. 이 문제에서는 중복 청구 때문에 68조 1항을 청구 못하는 게 아니고 아까 뭐 때문에 청구 못한다고요? 보충성이 탈락되면 청구를 못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앞뒤와 연결이 딱딱 맞아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케이? 근데 우리 헌법재판소의 반대 의견에 의하면 될 여지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제가 덤으로 써놓은 거고요. 알겠어요. 그럼 결국은 여기서 만약 68조 1항으로 가더라도 또 제기하더라도 뭐에는 반하지 않는다고요? 중복 청구에는 반하지 않은 거예요. 그건 문제될 게 없는데 지금 68조 1항은 형사사건 관련해서 68조 1항은 기소된 이후에는 1항을 이용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뭐에 반하기 때문에? 보충성의 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됐나요? 예, 그걸 잘 이해를 하시오. 아마 이걸 알고 쓴 친구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선택형 문제도 가끔씩 문제가 되니까요. 잘 기억을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어디 갔어? 이거 지금 68조 2항을 하고 누가 지었어? 지금 68조 2항을 하고 나서 이걸 제기하느냐 문제잖아요. 제기하더라도 뭐에나 안 반한다고요? 중복 청구에는 안 반해요. 그런데 이걸 제기할 수가 없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보충성에 반하기. 아시겠죠? 예, 그걸 잘 이해를 하셔. 됐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제 2문으로 넘어갈게요. 이런 게 숨어 있을 거라고는 생각 못 했지. 아니, 이게 중요하니까 잘 알아두세요. 이게 만약 실전 문제 나왔으면 여러분들이 또 울면서 나왔을 가능성이 높을 거라고.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번 잠시 보세요. 지금 뭐 여러분들 그 몰랐던 거 뭐 지금 그 뭐야 점수 안 이거 신경 쓰지 마시고 지금 한 개 계속 알아간다고 생각하시라고. 하여튼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까지 계속 여러분들의 미비점이 계속 뭐 되고 있는 거라고? 보완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일 모레 시험인데 아직도 내가 이걸 모르는 거 아니에요? 나는 왜 이러지? 인생이 왜 이리 꼬일까? 이런 생각 하지 마요. 지금 계속 미비점을 커버해 가고 있는 거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2문인데, 이거는 이렇게 돼 있죠. 우리나라 선거관리위원회 제가 할 말이 많아요. 어쨌든. 정관이가 있고, 하여튼, 내년 시험 끝나고 같이 이야기 좀 해봅시다. 여기 이제 갑이 있고요. 갑이 있고, 이 친구가 이제 선거에 나왔다가 이제 낙선을 하고, 그 이제 선거 비용 보전 받으려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어쨌든, 예, 다 받을 줄 알았는데, 공제 처분을 해버렸죠. 공제 처분을 한 거. 1,800만 원이니까 공제했죠. 1,800만 원. 공제 처분.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 공제 처분에 대해서 취소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취소 소송을 제기를 한 거고. 제기하고 나서 이제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한 거고. 이 신청을 받아줬어요. 그죠? 법원이. 받아줬으니 어디로 가겠어요? 위헌, 법률, 심판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죠? 신청하니까 이제 이 법원에서 제청을 한 거죠. 제청하면 이제 결국은 위헌, 법률, 심판으로 이렇게 넘어가고. 이해가 되죠? 여기까지. 그럼 결국 위헌법률 심판 제청이 있죠. 이 제청해가지고 위헌법률을 간 건데, 이 제청이 적법하려면, 위헌법률 심판이 적법하고 똑같은 거예요. 적법 요건을 지금 물어본 겁니다. 요건 3가지. 적시법 안에서 이 제청이 아니라 똑같은 거예요. 위헌법률 심판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원이 뭐 해야 되고? 제청해야 되고. 3가지 간단하잖아요. 뭐 어차피 뭐 대상 적격은 뭐죠? 법률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2번째,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개적다. 재판의 전제성. 그 다음 3번째가 뭐예요? 법원이 제청하면 되지, 뭐. 그러면 다 갖추게 되는 건데. 핵심은 어차피 항상 이게 이제 핵심이 될 거예요. 그 다음 여기서 하나 물어본 거는 이제, 위헌법률 심판의 거리가 어떤 걸 거리로 해야 되느냐는 거죠. 특정하는 거죠, 특정. 올해 여러분 시험 문제에서도 그 특정하는 문제가 나왔잖아요. 그럼 결국은 지금 이 공제 처분을 끌어내게 되는 근거 조항이 뭔지를 밝혀내면 돼요. 그것 때문에 결국 공제를 당하게 된 거니까 그걸 찾아내면 돼요. 참조 조문 활용하셔가지고. 그런 다음에 이제 뭐 이거 열심히 쓰시면 되죠. 항상 가장 중요한 건 이게 핵심 포인트가 될 테니까. 그 나머지는 크게 중요한 게 없어요. 이거는 좀 쉬어가라고 출제한 건데 쉴 수 있는 텀이 안 보이면 좀 슬픕니다. 자, 알겠죠? 자, 그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크게 뭐 참조 조문을 잠시 한번 봅시다. 참조 조문에서 그 공서법 122조의 2를 한번 보실래요? 122조의 2. 참조 조문에서 공서법 122조의 2에 보시면 2에 제2항 보실래요? 제2항에 보시면 제1항에 따른 선거비용 보전에 있어서 다음 갖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이를 보전하지 않는다 돼 있죠. 그게 3호 보세요. 3호에 보면 이 법의 위반, 이 법은 어차피 공선법이겠죠. 이 법에 그 위반해서 선거운동을 위하여 또는 뭐 기부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 어쨌든 이 법에 위반되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은 보전 안 해주겠다는 거죠. 그래 놓고 다시 위로 올라오시면요. 그 71조 보실래요? 71조. 그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이라고 되어 있죠. 71조 제10항 보실래요? 10항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보시면 국회의원의 선거, 비례대표 쭉쭉쭉 해가 방송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때는 미리 이제 3일 전까지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죠. 이걸 제대로 안 한 거예요, 지금. 그럼 이건 어쨌든 이걸 안 했다라는 건 뭐예요? 이 공선법을 위반해서 한 거잖아요. 위반해서 뭐 한 거죠? 선거운동을 한 거잖아요. 그럼 이걸 다 끌어모으면 뭐가 되죠? 이게 바로 대상이 특정되는 거라고. 그 위헌법률 심판의 어느 부분을 위헌 문제 삼을 것인 거죠. 그러면 그 말은 결국 이 법률 조항 중에 어느 조항이 나를 슬프게 하는가를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끌이잖아요. 자기의 기본권을 슬프게 하는 걸 찾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뭐가 자기를 슬프게 하는지를 이렇게 뽑아낼 줄 아셔야 돼요. 알겠죠? 네, 그게 이제 첫 번째 쓰는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그래서 이 사건 위헌법률 심판의 대상을 특정하고 그 적법 여부를 검토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뭐 대상 자체도 하나의 뭐죠? 적법 요건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 대상 적격 일반론은 뻔하게 뭐예요? 법률이잖아요. 법률이나 법률 조항이 될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 위에 있는 문제에서도 형광펜 칠하셔야 돼요. 그 설문에 보시면 일단 값이 나오죠. 값 체크해 두셔야 되고, 그 다음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죠? 그 3일 전까지 그 신고하도록 하는 걸 안 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게 이제 법을 위반한 거라고.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1,800만 원 공제 처분을 받게 되죠. 밑으로 내려오시면. 그 공제 처분에 대해서 이 친구가 뭘 한 거죠? 소송을 제기하면서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한 거예요. 그걸 법원이 받아줬어요. 오케이? 받아주고 어디로 간 거죠? 그럼 위헌법률 심판으로 갔겠죠. 자, 그리고 첫 번째 물어본 것은 이제 그 건덕지를 특정하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슬퍼지는지 그걸 이제 특정하라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적법 여부 물어봤으니까 적법 요건 세 가지 쓰시고 하나하나 포섭해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자, 봅시다. 논점 정리한 거 한번 볼게요. 자, 위헌법률 심판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그렇죠? 심판 대상이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이어야 하고 가장 중요한 건 항상 뭐예요? 전제성이죠. 재판의 전제성. 개적다.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 그다음 법원의 제청이 있어야 하는 바. 이 사건 위헌법률 심판이 이러한 적법 요건을 충족했느냐? 그게 이제 논점거리가 되겠죠. 자, 그럼 심판 대상 규정 특정이죠. 그건 먼저 물어봤기 때문에 그럼 일단 심판 대상의 일반론을 간단히 쓰셔야 돼요. 그 일반론에 뭐 쓰시면 돼요? 법률이거나 법률과 같은 레벨이 있는 건 다 들어오겠죠. 여기까지 오케이. 네, 그거 간단히 쓰시고 그럼 사안포습은 아까 저 조문 체크하셨죠? 그렇게 찾아가는 습관을 가지고 올해 여러분 시험도 이런 식의 물어봤잖아요. 대상 특정하라는 거. 감 잡으셨죠? 그 다음 세 번째 제청을 쓰면 되고요. 이게 재판의 전제성은 쉽게 포섭이 돼요. 그러니까 재판의 전제성 일반론 개적다 쓰시고 사안 포섭하면 쉽게 포섭이 돼요. 그래 해결하면 돼요. 그래서 약간 쉬어가라고 출제한 겁니다. 이거는 쉬어가라고 출제한 건데 여기서도 쉬지 못하게 되면 참 삶이 괴로워지잖아요. 이거는 그냥 혹시 뭐 또 특이한 게 없을까 이게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됐지 여기까지?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가 좀 더 여러분이 의미 있는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가 중요해요. 자, 두 번째는 이제 국방부 장관이 있고요. 국방부 장관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얼이 있어요. 그래서 상위연금 지급 청구를 한 거죠. 행정법 지식이 좀 필요해요. 이 문제 푸실 때. 행정법, 지금 헌법도 지금 기억도 안 나는데 뭘 행정법 기억하라고. 행정법 그 다음 순서인데. 아직 오지 않는 걸 왜 그러냐. 이러면 안 되지.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니지, 지금은. 지금은 닥치는 대로 머리 집어내야 돼. 어쨌든. 상위연금 지급 청구를 했어요. 청구하니까 이에 대해서 이제 거부 처분을 했겠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친구가 이 거부 처분에 대해서 취소 소송을 간 게 아니에요, 지금. 이게 중요한 거예요. 뭐로 간 거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무효 확인서를 제기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거부 처분의 근거가 됐던 것이 그 군인연금법 23조 1항이죠. 군인연금법 23조 1항 이렇게 돼 있고요. 제기하면서 이 친구가 또 위헌법률 심판,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한 거고, 그까지만 나와 있나요? 거기서 제청 신청까지만 나와 있죠. 그럼 이 제청 신청, 이게 지금 적법하냐 이걸 물어본 겁니다. 적법한 거. 이것도 세 가지. 하나, 둘, 세 가지죠. 이거하고 이거는 뭐 크게 문제될 거 없고요. 여기서 항상 이게 뭐예요? 재판의 전제성. 이게 이제 이 전제성에서 이제 여기 만약에 이 군인연금법 이게 위헌결정이 났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개적다잖아요. 이 재판의 전제성은 제가 뭐로 바꿀 거라고 소의 이익이라고요. 이것이 위헌 났다고 했을 때 너한테 도움이 되는가 이걸 따지는 거라고요. 그게 개적다라고 다 합친 것이.
그러니까 이 위헌 결정이 났을 때 나한테 도움되는 게 있냐 이거예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걸 따지고. 그럼 만약 물어볼게요. 일단, 그럼 이게 이제 소의 이익인데, 이게 이제 적다잖아요. 그죠? 계속되어 있는 건 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적용되는 거고. 문제는 달라지느냐. 달라지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좋다. 그럼 여기서 군인연금법 이게 만약에 위헌 결정이 났다 합시다. 그럼 위헌 결정은 처분이 이후에 났겠지. 그럼 우리 행정법 지식 배운 거 기억나잖아요. 헌법에도 나오고. 그러면 이게 소급된다고 소급된다고 하더라도 무슨 사유밖에 안 돼? 취소 사유밖에 안 되잖아. 그리고 이게 날짜가 지금 나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불가증이 생겼을 가능성이 높아요. 불가증이 생겼을 때는 우리 대법원 판례에 따라가게 되면 우리 어쨌든 대법원에서 이걸 처리할 테니까 따라서 가게 되면 결국은 소급되기도 어렵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예 적법이 되든지 가사 소급된다 하더라도 무슨 사유밖에 안 된다고? 취소 사유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친구가 무효확인 소송 제기했잖아요. 무효확인 소송 제기했는데 여러분 이게 만약에 제소기간을 충족했다면 제소기간을 갖췄다면 뭐도 가능하죠 우리가? 우리의 판례에 의하면 취소 사유인데도 무효로 갈 여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한 전제 조건은 뭘 갖춰야 돼요? 제소기간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고. 근데 그 날짜 잘 보시면 이 날짜가 한번 넘었을 가능성이 높을 거예요. 날짜가 그대로 안 나와 있네, 정확하게. 27일 팽팽히 쭉 해가지고 송달 집받았고, 날짜가 정확하게 안, 10월 20일이죠. 그러니까 며칠이 지났어요. 당연히 90일이 지났지. 송달을 언제 받았어요? 설문에 보시면 2017년 7월 20일 날 송달 받, 그날이 안 날이잖아요. 그런데 언제 소송을 제기했어요? 밑에 물어본 지문에는 10월 20일 날 했잖아요. 그럼 며칠이 지난 거예요, 이미? 90일이 도가 됐지. 그러니까 뭐가 생겨버렸어요? 불가쟁력이 생겨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이게 다투봤자 달라질 게 없는 거라고. 이게 만약에 제소기간을 충족하고 있다면은 우리는 뭐도 가능하죠? 무효선언 의미의 취소 판결도 가능하고 그 반대도 가능하잖아요. 우리 판례에 하면. 그런데 이거는 뭐가 이미 생겨버렸어요? 불가증이 생긴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대법원에 의하면 위헌 결정 나더라도 소급될 수가 없는 것이고. 이해가 돼요?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게 제소기간이 충족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취소 사유에 대해서 이 친구가 뭐로 간 거죠 지금? 무효로 갔으면 대는 뭘 포함한다? 소를 포함한다 배운 거 기억나실 텐데 그것도 될 수가 없다고. 뭘 충족 못하고 있으니까. 제소기간 충족을 못하고 있습니다. 감이 옵니까? 그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봅시다. 뭐라고 설명해 놨는지. 그래서 논점 정리 한번 볼게요. 자, 무효확인 소송에서 위헌법률 심판 재청이 거적법까지 특히 전제성이 문제겠죠. 그래서 적법 요건 일반으로 쓰고 사안 포섭해 보니까 나머지 쉽게 포섭이 돼. 그럼 재판의 전제성 일반으로 쓰고요. 그 다음 반드시 써야 될 게 두 번째 목차예요. 위헌인 법률의 근거한 처분 효력. 이거 행정부에서 계속 배운 거죠. 이걸 반드시 쓰셔야 돼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법률의 근거하에 행정처분이 발해진 후에 헌법재판소가 그 행정처분에 근거되는 법률을 위헌으로 결정하였다면 결과적으로 행정처분은 법에 응급해서 하자가 있게 되죠. 그런데 하자가 있는데 그게 취소 사유냐 무효 사유냐는 이제 중대한 명백성에 따라 판단할 텐데 보통 이 경우는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연락이. 그러니까 무슨 사유밖에 안 돼? 취소밖에 안 되고 그리고 또 이 사안에서는 또 뭐까지 생겨버렸어요? 불가증력까지 생긴 상황이에요. 사안은. 그걸 고려하면서 답안을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포스방 한번 볼게요. 자, 어리제기한 거부처분 무효확인 소송이 계속 중이고 심판 대상인 이거 적용되는 거 나머지는 문제될 게 없다고. 그런데 행처분이 취소에 해당할 뿐 당연 문제가 아니고 그 다음 체크하죠. 제소기간이 경과해버렸잖아요. 경과한 뒤에는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이 위헌임을 이유로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행정처분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는 점에서 처분에 근거된 법률 조항에 따라 위헌하더라도 달라질 게 아무것도 없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어른 구제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그래서 이혼받아서 뭐 하겠냐, 이거. 도움이 안 되는데. 그래서 결국은 재판의 전제성을 항상 뭐로 바꾸어가 읽으라고요? 소의 이익과 같은 거라고요. 알겠죠? 예, 그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할 게 많아요. 특히나 1번 문제에서는 여러분들 형사 규정이 형사법 관련해가지고 어떤 법리를 적용하고 있는지를 아셔야 되고, 그게 여러분들 중복 청구와 연결해가지고 아까 풀으실 때 중복 청구의 금지에 반하지는 않지만 보충성에 반해가지고 68조 2항하고 나서 1항으로 다시 청구하기도 어렵게 된다는 거. 그거 연결하셔야 되고. 그 다음 이 마지막 문제에서는 이 개적다 관련해서 재판의 전제성 관련해서 위헌 받아봤자 무슨 사유밖에 안 될 거라고? 취소 사유밖에 안 될 거고. 특히나 이게 뭐가 생겨버렸죠? 불과 정력이 생긴 마당에서는 죽었다 깨어나다 어른 구제될 여지가 없게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위헌 받아봤자 도움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감이 와요. 네, 좋습니다. 거기까지. 네, 거기까지 하고요. 잠시 쉬었다가 선택형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